자, 우리는 에너지 흐름을 배울 거야. 어디서? 생태계 안에서. 이미 여러분들이 생태계라고 하는 것이 어떤 것이냐 그러면은 군집이 모여있다. 군집. 군집은 또 뭐로 나뉘지? 개체군끼리 나누지. 여기 보면 생산자도 있고 1차, 2차, 3차 거기에다가 분해자까지 있네. 그치? 이런 걸 모두 생태계, 태양, 저런 거 비생물적 요인까지 모두 합쳐서 생태계라고 한다. 이때 에너지는 여기 혹시 물리 배운 사람? 없어, 그치? 외워라. 에너지는 일방적이다. 딱 한마디로 요약합니다. 에너지는 뒤가 없어. 그냥 그 방향으로, 한 방향으로 이동하고 끝이야. 다시 말해서 에너지는 시간과도 같은 거야. 가면 돌아오지 않는다. 올라갑시다. 그치? 지금 이 순간 1분을 지체한 그 1분은 돌아오지 않는다. 1분 안 쳤잖아요. 꺼져. 개긴다. 큰일 났다. 유리 옛날에 막 나 내 얘기를 당했더니 이제 막 개기는 거야 이거? 개기면 안 돼 알지? 쟤 이따 2층에 떨어뜨리고 오서 내가 으악! 무슨 소리 나네. 다시 말하면 여러분 이게 모든 과학에서 같이 쓰이는 말이거든요. 실제로 너희들은 중학교 때 확산이라는 걸 배웠을 거야. 맞지? 뭉쳐있지 않고 어떻게 퍼져나가려는 생각, 퍼져나가려는 그 모습이 우리는 뭐라고 한다? 보통 에너지의 방향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 에너지는 가서 돌아올 수가 없어. 그래서 에너지는 아껴야 돼. 알겠냐? 유용한 에너지가 무용한 에너지로 가면 돌아올 수가 없다. 그럼 그 무용한 에너지가 마지막에 뭐냐? 열 에너지야. 그래서 어떤 우주 과학자들은 우주가 멸망하는 날은 모든 에너지가 쓸모없는 에너지로 바뀐 후에 우주는 멸망한다라고 얘기할 정도로. 이해하니? 여기 생태계 그림이 딱 나오잖아. 그러면 에너지 흐름은 어떻다? 가서 돌아오지 않는다. 여기서 말하는 거 봐. 모든 우리 생태계 근원이 이거야. 알겠냐?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하지. 지구가 선택한 친구. 너도 치야? 어떤 게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라고 그러지? 태양 복사 에너지지. 근데 지구 내부 에너지라는 것도 있잖아. 그지? 근데 모든 에너지의 근원이 태양 복사야. 생명과학도 마찬가지야. 그럼 저 비생물적 요인인 태양에서 생산자로 에너지가 올 때도 100%안 온다는 얘기지. 중간에 태양에서 방출된 에너지가 지구상에 도달하지 않고 일부는 다른 데 다 나가잖아. 수성도 받고 곡성도 받고. 그럼 지구상에 도달한 에너지 중에 일부를 또 생산자가 받는 거야. 나머지는 뭐 지표를 데우는 데 쓰이고 바닷물을 뜨겁게 하는 데 쓰이고. 그치? 그럼 생산자가 그 에너지를 받았어. 그래서 뭘 받고? 비대에너지를 화학 에너지로. 알았니? 녹색 식물은 뭐를? 빛 에너지를 무슨 에너지로? 화학 에너지. 우리 이 화학 에너지는 뭐라고 부르냐? 이렇게 부르지? 이런 작용을 광합성이라고 하고 동화작용. 알겠지? 그럼 저렇게 포도당을 하나 채워서 포도당을 저장하기 좀 불편한데? 그래서 녹말로 채우면 누가 와서 작사하셔? 와! 달려들어서 다 처먹자. 이게 1차 소비자를 저 메뚜기로 적어놨는데 토끼, 사슴 이런 거 다 똑같아. 알았어? 초식동물이 다 여기에 해당되는 거야. 그럼 초식동물들이 이것들을 먹는데 그것도 100% 다 가져가지고 간다. 왜? 저 풀들도 풀들도 이 초식동물한테 가는 그 특정 양을 뭐라고 얘기하느냐? 피식량이라고. 뭐라고 한다고? 피식량. 근데 얘가 태양복사 에너지를 받아서 그 애를 그대로 갖고 있다가 초식동물한테 넘기는 게 아니라는 거야. 앞에서 비생물적 요인의 작용관계에서 배웠겠지만 햇빛을 받잖아? 그러면 일단 지가 먹고 살아야 될 거 아니야. 그걸 호흡량이라고 해. 알았어? 호흡하는 데 쓰이고 일부는 사실 생장에 쓰이죠. 생장에.
그죠? 그러다가 겨우 내내 살아남으려면 뭐를 떨어뜨려야 돼, 바닥에다. 겨우 내내 살아나면 뭐를 떨어뜨려야 돼? 이파리를 떨어뜨려야지, 지금처럼. 이파리를 떨어뜨려 놔야 그 식물의 농도가 진해진단 말이에요. 그걸 삼투압이라고 하거든. 그럼 안 얼지. 낙엽냥 바닥에 떨어뜨리는 거. 물론 그 낙엽을 밑에서 풀동을 있다. 양 먹으면 모르겠지만 그럴 경우는 거의 없죠. 그지? 그 다음에 아무도 안 먹어. 썩어. 사체량. 그죠? 스스로 죽는 거 고사량이라고 하거든. 그럴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일부만 초식동물에 넘어간다. 대부분의 에너지는 지들이 유지하는 데 쓴다. 호흡량으로. 그럼 호흡을 할 때 열도 나오죠. 발열을 내니까. 그래서 저렇게 빨간색으로 나오는 게 이게 발열이에요. 호흡은 생산자만 하는 게 아니라 모두 하잖아. 니들도 지금 하고 있잖아요. 호흡량이. 열 에너지가 나간다 이거죠. 얘도 호흡하잖아요. 그거 쫄랑쫄랑 뜯어내다가 누구한테? 2차 소비자한테 잡혀먹는 거죠. 뭐 개구리, 거기에다가 뭐, 여기에요. 별게 다 있어요. 2차 소비자 말고 얘들도 얘 먹잖아요. 얘들도 얘 먹어요. 먹이 사슬이 그래요. 상위 영양 단계에 자꾸 잡혀 먹는 거죠. 그럼 그 양이 또 다 가느냐? 아니에요. 먹은 양 중에 일부는 자기 몸을 건사하는 데 쓰이기 때문에 전체 에너지량을 따져보면 올라갈수록 점점 줍니다. 왜? 밖으로 빠져나가는 열량이 많기 때문에. 근데요, 보세요. 에너지가 이렇게 일방적으로 갔죠. 쭉 갑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손실량이 생겨요. 물리학적으로 따지면 열에너지 방출량. 그리고 이제 얘들의 남아있는 에너지가 사체나 그 다음에 뭐 고구마라고 합시다. 똥은 그럼 좀 부끄러우니까 고구마가 이렇게 뭉쳐있어요. 이 고구마가 분해자에 의해서 또 영양분으로 더 들어가요. 여기도 에너지량은 있겠죠, 어느 정도. 근데 이 분해자도 뭐를 해요? 호흡을 합니다. 얘들도 생명체이기 때문에 호흡을 해요. 근데 이 화살표가 다시 돌아가기 있어요? 없죠. 다시 돌아갈 수는 없다 이거죠. 에너지는 일방적이다. 자, 태양 에너지가 유지하는 에너지의 근원이고요. 최초 비생물적 요인에서 오는 태양을 유기물의 화학 에너지로 전환시키는 애들이 생산자입니다. 아시죠? 먹이 피라미드 단계에서 어디에 해당되는 애들? 맨 밑에. 자, 조심하세요. 여기가 프로덕트 생산자다. 이거 C1 1차 소비자 이렇게 착각하는 분 많아. 1차 소비자는 여기부터 이렇게 지금 여기로 보면 여기 메뚜기 G 요게 엉이 부엉이 그죠? 요 정도로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요 생산자는 화학에너지를 비대에너지를 화학에너지로 전환시키는 그 과정이죠. 그래서 이 유기물의 화학에너지가 이제 1차, 2차, 3차로 전달되는 과정에서 열에너지의 호흡에 의한 방출이 계속 존재하므로 전체 에너지량은 올라갈수록 줄게 돼 있다. 그러면 전체적으로 봅시다. 자, 이쪽으로 들어오는 이게 무슨 에너지라고요? 빛 에너지라면 여기서 생태계를 따라 흐르는 이 에너지는 뭡니까? 화학 에너지죠. 그때 밖으로 쭉가 나가는 게 뭐라고요? 이 쓸모없는 에너지라고 돌아오지 않는다고. 아셨죠? 에너지의 일방적인 형태를 보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최종적인 에너지가 뭐라고? 열에너지입니다. 알았죠? 그건 쓸모 있어, 없어? 없죠. 근데 어떤 식으로 그러더라? 쌤, 딱 쓴 게 좋잖아요. 열에너지가 우리 몸에 들어올 수 있지만 다시 열로 나갑니다. 최종적인 에너지가 열이라는 거지, 열이 쓸모없다는 뜻은 아니에요. 그 열에너지로 우리가 여러, 병합, 추진, 발전소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죠? 손실에너지 다시 돌려서. 자, 생태 피라미드를 보세요. 맨 밑에 생산자고요. 그 다음에 1차, 2차, 3차인데 3차는 이제 인간 정도가 있다고 생각하면 되거든요. 근데 가만히 보니까 맨 밑에 값이 에너지도 제일 많고요. 개체수도 제일 많고요. 생체량. 여기 보면 개체수 피라미드나 생체량이나 비슷한데 개체가 큰 놈도 있고 작은 놈도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개체량이 생체량이라는 건 그 전반적인 에너지량. 그러니까 생물의 무게 농도,
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메뚜기도 수만 마리가 모이면 우리보다 질량이 클 수도 있죠. 그런 것들을 봤을 때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점점 줄더라 이거죠. 그러면 출제자는 뭘 낼까요? 이거 안 되죠. 얘입니다. 효율. 효율은요, 잘 보세요.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 에너지량이야. 지금 에너지 보죠. 280. 근데 태양 복사 에너지량이 얼마인지 안 써 있잖아. 그럼 얘는 효율을 못 구해요. 그런데 1차 소비자는 어떻게 보면 되죠? 전 단계 280 분의 26.8 곱하기 100이요. 이해 갔어요?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떠요. 자, 3차 소비자 효율은 뭐 보는 거예요? 1.2분의 0.1 곱하기 100이요. 효율이 높아지더라 이렇게 위로 갈수록. 이거 잘 나오죠, 시험에.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효율이 높아진다. 안 그렇겠습니까? 야, 니네 가만히 봐봐. 하위 영양 단계일수록 하루 종일 처먹어, 그지? 하루 종일 먹는다니까? 인간 어떠냐? 끼니 때마다만 먹는다. 근데 쥐 봐라. 하루 종일 먹어. 그래야 몸을 유지할 수 있으니까. 걔는 정말 하루 종일 먹어. 왜? 효율이 떨어지는 먹이를 먹어야 되니까. 우리는 다량의 먹이를 먹진 않더라도 에너지가 집약된 것들을 먹잖아요. 알겠죠? 뭐 야채를 먹더라도 야채 먹고 그 다음에 고기도 먹고 뭔가 뭉쳐있는 에너지량을 먹게 되는데 이 초식동물은 그래도 영양분이 많은 걸 먹는 게 아니라 다량을 먹어서 계속 소화시키는 거죠. 알았어요? 효율적인 면에선 상위 영양 단계가 훨씬 높다. 자, 봅시다. 여기 이런 그림이 시험에 정말 많이 나와요. 비대에너지가 얼마인가 보세요. 170만 정도 되네요. 1.0000이니까 170만. 생산자가 2810이에요. 그럼 에너지 효율은 170만 분의 2811입니다. 자, 그때 보세요. 호흡으로 빠져나가는 거 당연하고, 이거 뭐라고 돼 있어요? 고사. 스스로 앓아 죽거나 병들어 죽거나 죽는 걸 말해요. 만만치 않아요. 그러면 13,197과 4,591 합한값이 2810에서 빠져나가고 오른쪽으로 3,021만 넘어가다는 거죠. 됐습니까? 그러면 1차 소비자의 효율은 2810 중에 3,021만 뭘로? 요 화살표가 바로 피식량이에요. 아셨습니까? 그러면 생산자의 2810이라는 에너지는 호흡량 더하기 고사량 더하기 피식량인 거죠. 이해 갔어요? 이걸 특히 이쪽에 포커스를 많이 맞추는데 생산자는 빛을 받아서 광합성을 하잖아요. 광합성 총량이 보다 2810이라고 할 수 있다. 알았습니까? 이게 뭐라고요? 광합성 총량이에요. 그래서 총 광합성량이라고 할 수 있다는 거죠. 그 중에 호흡량이 이거고요. 그 다음에 나머지 거 있죠. 생산자의 총 광합성량에서 호흡량을 뺀 거를 순광합성량이라고 부르거나 순동화량 이렇게도 부릅니다. 근데 그 순동화량 중에 고사량, 피식량이 포함되어 있어요. 거기엔 낙엽량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알았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 2810에서 13197을 뺀 값이 순생산량이에요. 즉 총 생산량이 2810이라면 호흡량을 뺀 나머지가 순생산량이고 그 중에 일부가 고사량으로 빠져나오고 피식량으로 먹히는 거죠. 이 단계로. 이해 갔어요? 저거 정말 많이 나오니까 꼭 기억하시고 그 다음 단계는 숫자만 잘 보시면 돼요. 사체고구마, 사체고구마 그죠? 그런 것들만 쭉 나오는 거죠. 알겠습니까? 됐죠? 그래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전체 에너지량 감소하고 개체수 줄지만 에너지 효율만큼 증가한다. 이거 되게 중요한 말이니까 꼭 기억하십시오. 자, 에너지양 어떻게 된다? 상위로 갈수록 준다. 알겠죠? 다음, 에너지 전환.
가장 전환의 첫 번째 단계가 생산자이기 때문에 생산자에서 시험이 잘 나옵니다. 총 광합성량 중에 호흡량을 뺀 게 뭐라고? 순광합성량인데 순광합성량은 저기서 얼마다? 3021 피식량 됐죠? 그 다음에 4592 고사량 두 개 합친 게 여기서는 현재 순생산량 순광합성량이에요. 이해 갔습니까? 오케이? 다음 에너지의 흐름 일방적이다. 돌아오지 않는다. 알겠습니까? 그래서 저 에너지가 이런 건 똑같다. 개울물이 쭉 흐르는 건 상류에서 물이 계속 공급되니까 하는 거잖아. 만약 상류가 물이 끊기면 어떻게 돼? 개울은 마르지. 태양 복사 에너지, 태양이라는 별, 스타가 사라지면 생태계는 파괴돼. 우주. 아셨죠? 그래서 끊임없는 공급이 있다. 효율 쭉 써놨죠? 됐어요? 전 단계 에너지 학문에 현 단계 에너지 1차부터 2차, 3차까지 쭉 써놨는데 효율이 어때요?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겁니다. 아셨죠? 오케이? 자, 물질의 생산과 소비. 갑자기 물질이 왜 나오냐? 우리는 지금까지 에너지를 봤는데 여러분 물질은 순환합니다. 알겠어요? 물질은 순환해요. 너희들 죽으면 식물들의 먹이가 되고 뭐 이런 거 들어봤죠? 그래서 뭐 여기 크리스찬 있어요? 크리스찬? 없어? 정말 없지? 내가 얘기했는데 사실은 뭐 이지라면 죽는다. 흙으로 돌아가네 했잖아. 이런 개소리를. 예? 흙으로. 예? 너 죽으면 뭐로 돌아가? 땅. 그럼 우주인은 어떻게 해야 돼? 우선 타고 죽은 사람 뭐라고 그럴까요? 땅으로. 어디로 가? 그 사람은. 틀린 말은 아니죠. 분해자가 분해할 거니까. 자, 여러분. 식물 군집이라고 노골적으로 한계를 정했어요. 동물이 아니에요. 식물 군집이면 개체군이 여러 개 있는 거죠. 뭐 여기서 말하는 개체군은 뭐 밤나무 굴락, 뭐 소나무 굴락 이렇게 종이 여러 종이 합쳐져 있는 식물 군집 내에서 우리가 식물 군집이 생산하는 총 동화량이 있죠. 광합성량을 순생산량이라고 친다면 이거예요. 어느 생태계 지역을 딱 정해놓고 거기는 모든 풀며 나무들이 모두 생산해내는 총 동화량 그걸 총 생산량이라고 부른다면 봐요. 그 중에 순생산량은 무엇이냐? 그 식물들이 호흡하려고 쓴 자기 자신의 에너지를 공급하려고 쓴 그걸 뺀 나머지 값. 아까 봤죠? 호흡량을 뺀 나머지 값을 총 동화량, 순 동화량 혹은 순 광합성량 혹은 순 생산량이라고 부릅니다. 같은 말이다. 순 동화량 같은 말이고 순 광합성량 같은 말이고 오케이? 순 생산량 같은 말이야. 그 안에 생장량 들어있고 생체량이 그 안에 있고 요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외우셔야 돼. 이 표가. 굉장히 중요하다. 총 생산량 무엇이라 했어요? 내가 총 이렇게도 할 수 있다. 그럼 얘는 이렇게 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총 광합성량도 총 생산량과 같은 말이다. 그래서 실제로 총 생산량은 호흡량 더하기 순 생산량인데 고로 우리는 총 생산량에서 호흡량만 뺀다면 우리는 총생 호흡량 뺀다면 순 생산량을 계산할 수 있다. 자, 여기서요. 여기서 잘 보세요. 순 생산량 속에 먹히는 피식량, 고사량, 낙엽으로 떨어지는 낙엽량, 스스로 몸을 키우는 데 쓴 생장량이 들어가 있다. 그러니까 생장량은 시간이 지나면서 요 면적이 넓어지는 거죠. 덩치가 커지니까 나무가. 이해갔죠? 그렇다면 여기서 생장량이라고 하는 값을 여기서 요 둘을 뺀 게 생장량이라는 건 이 그래프만 보면 알아요. 그냥 그렇겠구나. 근데요 가끔 요렇게 나와요. 자 보세요. 이거는
어떤 군락 분집들을 봤더니 생산량이 이런 식으로 커지고 시간이 지나면서요. 그럼 이게 무슨 얘기냐? 초창기에는 풀들, 그 다음 초원, 관목, 한참 성장기, 인간 그다음 성장기들이 많을 때는 막 끊임없이 커져. 우와 커지다가 얘들도 나무도 한계가 있어요. 어느 정도 크다 보면 그죠? 뭐 계속 커가지고 그치 하나 그때까지 그러는 좀 아니고요. 인간처럼 어떤 포유류처럼 커가면 더 이상의 광합성 나중에 이제 고사가 되겠지만 다 크면 꺾인다는 거 꺾인다. 그게 극상을 이뤘을 때 그런 현상이 생겨요. 극상이라고 숲이 완전하게 자기 모습을 갖출 때를 말하죠. 극상의 마지막이 누구였어? 내가 제일 위험한 게 뭐냐? 공자. 내가 제일 싫어하는 게 뭐냐? 앞에 열심히 공부했는데 와서 물어봤어. 근데 너는 모르는데 대답을 해. 그럼 어떻게 해서? 아씨, 앞에 거 열심히 공부해야겠다. 예. 야, 너 오늘 복귀 아니야? 복귀하는 날? 지내지 마. 대사는 지 20분도 안 됐어. 저기 앉아. 아, 보이수기. 쇼. 에이, 뭐 이런 걸 다. 이런 식이야. 짜온과. 근데 쌤, 저 교재 아무것도 없어요, 지금. 앉아. 괜찮아. 필적이 거기 생명, 거기 찾아서 네가 들고 가. 거기 앉아. 보기만 하면 돼, 여기는. 얘들 뇌만, 눈동자하고 뇌만 늘리고 있어, 지금. 야, 다시. 생태계가 식물 군집이 완벽한 생태계를 이루려면 처음 출발. 척박한 땅, 건성편의를 가만히 봐봐. 제가 지일이나 판테르 이런 것들이 출발을 해서 초원을 만들고 관목림이 들어오고 양수림이 들어와서 호남림이 된 다음에 마지막 누가 들어오면 극상? 그래 알자. 공부해야겠다는 생각이 확 들지 그지. 이런 씨. 그래 결국 그렇게 음수림까지 들어오게 되면 총 생산량이 줄어요. 왜? 이제 더 이상 클 수 있는 애들이 없으니까. 그때요 맨 꼭대기에 선을 뭐라고 잡자? 총 생산량이라고 잡는다. 그러면 여기 값 있죠? 요만큼. 그거 다 호흡량이에요. 호흡. 줄기, 뿌리, 이파리 다 호흡해야 되잖아요. 호흡량이라고 본다고. 이제 니네 호흡이라는 게 꼭 CO2, O2의 교환 이런 것만이 아니라 들어온 O2를 통해서 영양분을 분해해서 쓴다고. 야, 식물이라고 맨날 벌기만 하겠냐? 지들도 써야지. 그러니까 남은 걸 식물, 열매에 저장하는 거지. 그중 한 30-40%는 또 지들이 처먹어. 알잖아. 너네 월급을 타면 저축을 한다고 그러지. 100% 하냐? 아니잖아. 나머지 훔쳐먹자 쓰잖아 또, 그지? 그런 거랑 똑같다고 보면 돼. 남으니까 열매로 뭐 이런 거지. 그러니까 그런 거 너희들 저축을 많이 하는 애는 월급이 어떻다네? 아무래도 많은 애들이 저축도 많이 하겠지. 마찬가지야. 식물도 걸음 주고 막 니들 고구마 갖다 때려 붓고 이래야 애가 무럭무럭 큰단 말이야. 열매도 막 배도 막 니들 머리만 하는 거 배 막 더 열고 막. 근데 막 척박한 땅에는 배가 알았어요? 배 어디 찍은 뭐 해밍으로 가지고 이렇게 좀 작은 이러한 것들을 낼 수 있다. 그래서 요 위에는 이게 총 생산량이면 여기까지 면적이 호흡량이고 나머지가 뭐다? 순생산량이에요. 그 중에 보니까 뭐 고사량도 있죠, 낙엽량도 있죠, 피식량 중간에 있죠. 아시겠어요? 그리고 일부 좀 많이 차지하는 게 뭐예요? 자기 생장량이에요. 자기 혼자 키우는 거. 근데 그게 요때가 최고치다. 알았어요? 초원, 관목, 양수리 막 커갈 때 이때 엄청난 최고치 이루다가 거의 호남림이 되고 그 다음 마지막 음수림 들어오고 그 다음부터는 이렇게 된다는 거죠. 이 그림 아셨어요? 맨 꼭대기가 뭐라고? 총동화량. 두 번째 그 그래프가 호흡량. 밑에가 누구다? 순생산량이다.
이걸 이렇게 갖는 거야. 알았지? 구분 잘하면 된다니? 자, 그래서 밑에 식물 군집에 따른 생산량 차이는 왜 나왔나 볼게. 자, 천이가 진행 중인 군집 아직 극상에 다다르지 않았을 때 생차량은 그렇게 많지 않아. 왜? 이제 듬성듬성 이제 식물들이 나타나기 시작하거든. 초원이 들어서고 숲이 우거지면서 너희가 허리만한 어깨만한 나무들이 막 생기고 그러다가 거기에 막 갑자기 햇빛을 막 좋아하는 양수림들이 쭉 크고 그 상황이 개체 수는 많지 않지만 광합성은 되게 활발하게 할 때야. 왜 그럴까? 식물 개체 수는 적은데 햇빛 양은 똑같지. 그러니까 얘들은 막 온몸에 광합성을 하는 거야. 안 그래? 식물 개체 수가 많으면 햇빛이 차든 차폐를 당해요. 개체 수가 많으면 엄청나게 얘도 막 생산량이 전체량은 좀 더 커질 수는 있지만 개체 하나하나의 효율은 떨어지겠죠. 햇빛을 여러 나눠서 받아야 되니까. 자, 이제 극상에 도달해서 갈 때까지 간 애들이지. 생체량은 많지만 순생산량은 적다. 이건 사실 뭐라고 하냐? 생산량과 소비량의 균형을 이룬다는 말의 표현이 뭐냐면 노련해진 거지. 식물도 과학상 할 만큼만 생장하는 거야. 서로. 알았어? 하던 만큼만 생장. 그렇게 변하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어렸을 때는 뭐야? 너 피자 몇 번까지 먹어? 혼자 먹으면 배고플 때 안 먹어? 많이 못 먹어? 몇 번까지 먹어? 까놓고 한 판. 조카 놈이 하나 있는데 그런 게 고3 때인가? 휴일인데 내가 잠깐 형님 집에 놀러 왔는데 그때 한참 중화반점에 시키면 세트가 있었어요. 짜장 하나에 짬뽕 하나에 탕수육. 그걸 딱 시키더라고요. 배달이 왔어요. 막 주섬주섬 이렇게 들고 들어요. 삼촌 안 먹어? 웃더니 갖고 들어가요, 방으로. 그래서 한 30분 있다가 그 세 개를 빈 그릇 깨끗하게 들고 밖에 내놓더라고요. 배고팠나 보다. 저녁이 됐는데 이제 밥을 먹는데 안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 시간 지났나? 이만한 솥을 올려요. 라면을 5개를 넣더라고요. 물을 끓여요. 그럼 라면을 끓이고 있어요. 야, 삼촌은 안 먹어. 묻더라고. 그러니 그걸 들고 들어가요, 자기 방으로. 금방 한 20분 있다 밥 나와요. 그러더니 밥을 막 퍼요. 들어가더라고요. 야, 이거 보니까 그 생각나. 한참 클 때죠. 근데 여러분들 나이에 라면 2개에 밥 한 공기는 먹어봤어요. 야, 그 정도까지는 나는 뭐. 제가 뭐 그 키가 188에 막 몸무게가 100kg 넘으니까 그런 애도 장가를 가더라고. 야, 진짜 제가 이쁘지. 아니, 예뻐. 잘 봐라. 극상에 도달한 군집은 개체수, 생체량 이런 거 굉장히 많아요. 왜? 다양한 군집들이 모여서 완벽한 생태계를 이뤘으니까 많단 말이야. 니네도 그렇잖아요. 지금 여기도 완벽한 생태계죠. 완벽한 인간에 덜 떨어진 인간들, 그 다음에 좀 덜 떨어진 애들이 이렇게 쭉 꽉 차 있잖아요. 그죠? 그게 얼마나 조화로워요. 그죠? 농경지는 잘 들어요. 농경지가 이게 뭐냐면 여러분, 원래 이게 생태계예요. 근데 농경지는 인간의 개입이 들어간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한번 봅시다. 농경지를 우리가 개간을 한다고 그러죠. 그럼 거기 있는 땅을 우리가 파겠죠? 막 호미를 일굽니다. 자갈도 흘러내고. 그럼 누가 사라져요? 잡초들이 사라지겠죠. 잡초가 사라진 곳에 우리는 뭘 뿌립니까? 농작물을 뿌립니다. 밀이나 보리나 쌀을 뿌리겠죠? 종이 폐기가 된 거예요. 종의 다양성이 무너져 버린 거라고. 이해 갔죠? 그냥 황무지에는 엄청 많은 종들이 있을 텐데 그걸 싹 밀어버리고 하나의 종으로 대체한 거죠. 근데 그 종이 한 방이 크기 때문에 같은 종끼리
군락도 아니야. 그건 완전히 지들 세상이잖아. 그 생산량은 엄청나요. 더군다나 주변에 나무들 다 배울 거 아니야. 햇빛 좀 찌게. 그러면 무럭무럭 크겠죠. 순생산량이 살벌하게 많습니다. 그런 농작물들의 대부분 특징이 뭐예요? 한 해살이에요. 한 해 땅 농사 짓고 싹 팔아버리잖아. 누가 거기다 과수원이나 이런 거 모르겠다. 과수원. 그쵸? 그러니까 그런 경작지에 있는 것들은 생산량을 목표로 하기 때문에 순생산량이 엄청 높을 수 있지만 종의 다양성도 무너지고, 알겠죠? 그 다음에 걔들은 다시 형태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인간이 거기다 또 봄이 되면 뭐 뿌려요? 또 고구마 국물 뿌리죠. 쭉쭉. 요즘이야 뭐 비료 뿌리고 그러는데 그때 당시 저 어렸을 때 고구마 국물을 많이 뿌렸어요. 그래서 막 바깥에 지나가면 오 냄새. 거기다 인분도 뿌리고 막 그랬죠. 자, 그 다음 봅시다. 여기에 보면 초식 동물의 섭식량과 동화량, 여러분 생산자와 1차 소비자만 보여준 거예요. 요게 식물 군집입니다. 요게 호흡량이고요. 호흡량 오른쪽에 모두 뭐라고 했지? 이거를 순생산량이라고 불렀습니다. 요만큼이 순생산량이고 요게 호흡량이면 전체 합친 게 총생산량이죠. 그 중에 순생산량의 일부가 피식량인데 그게 1차 소비자로 넘어가는 에너지. 그럼 얘는 초식동물은 에너지 효율이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알았니? 자기 에너지량. 그럼 요거 하면 돼요. 전 단계 에너지량분의 현 단계 에너지 요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전체 에너지분의 피식량 하면 이게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이 되는 거죠. 아셨어요? 그러면 동물한테 가보자고. 동물이 왜 자꾸 중요하게 안 다루는지 보세요. 호흡량 됐죠? 이게 뭡니까? 기초대사량. 여러분 이게 누구라고? 기초대사량이고요. 요게 활동대사량이에요. 니들로 따지면. 그래서 이거 합친 게 뭐예요? 일일대사량 뭐 이렇게 얘기하죠. 알았어요? 그래서 식물 군집에서는 고사량, 낙엽량, 물론 이것도 억지로 한다면 니네 막, 그죠? 안 씻는 애들은 몸에 뭐 떨어지잖아요. 침대에 떨어지는 거 먹고 사는 애들 누구예요? 진드기 이런 애들, 그죠? 지금 가봐요. 저쪽 모여서 회의할 거예요. 야, 요즘 좀 씻는데? 뭐가 좀 부족한데? 뭐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 있단 말이야. 알겠어? 진드기들이 막, 니들 오면 막 화나고 맛있는 놈이요. 왜 니들이 눕는 손 먹이가 쏟아니? 머리 푹 타는 거 비비고. 애들이, 이야! 하늘 눈이 와! 너무 좋아하잖아. 깨끗이 씻으라고, 깨끗이. 그래서 봐라. 여기서 봐. 호흡량, 피식량, 자연사 이거 뭐야? 2차 소비자한테 먹히는 거야. 그 다음에 잘 피해 다니다가 이제 수명이 다 돼서 죽을 수도 있잖아. 그 다음에 생장량, 자기 몸을 키우는 건데 이걸 왜 동화라고 할까? 얘네 호흡량이니 피식량이니 자연산이 생장량이 이게 다 뭐냐면 몸을 에너지를 만들어내는 과정이거든. 사실 호흡도 니네 미토콘드리아에서 일어난다지만 그건 에너지를 분해하는 이화작용 말고도 뭐도 일어난다고? ATP 합성도 일어난단 말이야. 그게 다 동화야. 알았어? 그래서 단백질을 만들어내서 자기 세포수를 늘리는 생장량과 더불어 그 다음 피식량이니 자연산이 먹히는 것도 다 거기에 해당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전체는 식물이 알뜰알뜰하게 단백질을 다 만들어 놨는데 그것들을 호흡에 쓰이기도 하고 포도당에는 뭐 이런 것도 우리가 저장해 놓거든. 동물도 있잖아. 동화를 해요. 니네 동화작용 어디서 해? 니네 남자애들은 쥐 이거 단백질 합성하는 거예요. 지금 이거는 단백질 키우는 거고. 여학생은 어디서 해? 그런 거 없네요. 운동 안 하죠? 아, 지방? 이런 걸 동화로? 쭉쭉쭉? 왜 이렇게 살을 찌우니? 겨우내 혹한 계절을 극복하려. 맞는 말입니다. 근데 여자애들은요, 근데 살이 금방 빠지대. 뭔가 이렇게 식사 조절하면 금방 빠지더라고. 남자애들은 운동도 하고 막 이래가지고. 자, 동화량이 이런 거고요. 이 배출량이 뭐냐? 고구마지 뭐, 딴 거 아니지, 고구마.
그러면 이 전체 뭐냐? 처먹은 거 섭식량. 얘 피식량의 반대말이 섭식량이야. 알겠니? 자, 사슴 입장에서는 피식당한 건데 그걸 잡아먹으면 사자 입장에서는 섭식을 한 거예요. 이해 갔죠? 그거를 표현하는 말입니다. 자, 섭식량. 동화량 플러스 배출량에 해당됩니다. 배출은 고구마를 얘기하면 되고요. 소비자가 섭취한 유기물의 총량이 되는데요. 식물의 피식량은 동물의 섭식량과 같은 말이라고요. 알았습니까? 그래서 이 그림 그려놓고 야, 동물 1차 소비자의 섭식량이 뭐냐면 피식량이 섭식량이고요. 그러면 이 그림만 그려놓고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은 뭐냐면 전체 에너지량분의 요 피식량 에너지량이 1차 소비자 효율이 되는 거라고. 이해 갔니? 자, 동화량. 소화되지 않고 체외로 배출되는 이게 뭐지? 니네 이건 조심해라. 니네 자꾸 내가 고구마 하는데 고구마가 배설기관이야 아니야? 그거 아니다. 소화기관이다 얘들아. 알았어? 배설기관은 신장을 통해 나오는 거고 항문을 통해 나오는 고구마는 음식물 찌꺼기야. 그리고 항문은 소화기관이야. 알겠어?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그거야. 그러니까 봐봐라. 그렇게 체외로 배출된다는 것은 우리 몸에서 흡수해서 쓰지 않았다는 얘기잖아. 흡수된 애들이 모두 동화량이고 그 들어온 양 중에 일부는 에너지 호흡을 양 쓴 거 아니야. 그지? 그리고 몸의 세포를 구성한다든가 그 다음 생장에 이용되기도 했고. 왜? 세포 분열할 때도 에너지 드는 거 알지? 근데 너는 음식 잘 먹어야 돼. 그래 키도 크고 건강하고 그런 거란 말이야. 대신 술이랑 담배는 좀 줄이고. 알았죠? 동화량은 영양 단계가 높아질수록 감소한다는 얘기는 있는데 이게 뭐냐면 동화량 자체가 왜 감소하냐면 적은 양을 먹어도 에너지가 집착돼 있거든. 우리가 야 오늘 저녁은 외식이다. 아주 돼지고기를 구워 먹으러 한 30분 먹나? 1시간 먹나 먹잖아. 식물은 그만큼 에너지를 섭취하려면 이틀 밤낮을 잠도 자지 말고 풀을 뜯어야 돼. 그래 그만큼 먹을 수 있어. 알았냐? 코끼리는 뭐 장난 아니죠 걔는. 뭐 몇 킬로를 먹는다니까 걔는 뭐 일단 뭐 코끼리 똥 봤어요? 야 코끼리 앞에 이렇게 내버리는 거 그거 가서 보면 소리가 뭐냐면요. 여기 유도할 때요. 낙법 치는 것들 촥 소리 나는 거예요. 또 미치 고구마를 쏘는데 야 밑에 있으면 지시가 할 거야. 이만한 게 야 기린 참 소리 찰지대. 높이가 높잖아 항문어. 촥촥 야 찰지대 이거. 그럼 걔는 좀 뭐 질질 흘리는 것 같아. 쭉 쏟아내더라고. 야 코끼리는 막 퍽. 그때 가을 정도 됐는데 막 흰 김이 막 모락모락. 이야. 그 걔가 촥 하면요 주변에 말똥구리 알죠? 말똥구리. 아우 새까맣게 보여요. 이야 이러면서 막 축제. 자 여러분 이제부터 우리는 뭐 배울 거냐면 물질 순환을 할 거예요. 에너지는 일방적이라고 했죠. 근데 물질 순환은 계속 일어납니다. 개체군 사이에. 시험에 제일 많이 나오는 게 누구다? 질소 순환입니다. 오른쪽 페이지에 있는 거. 제일 잘 나오는 게 질소 순환이고요. 그 다음 나오는 게 탄소 순환인데 탄소 순환은 어디를 유의있게 봐야 되느냐? 태양과 생산자 사이를 유의있게 보십시오. 자 근데 내신이라는 건 장난을 칠 수 있으니까 자세히 해드릴게요. 봐요. 탄소는 대기 중에는 CO2 형태로 존재합니다. 대기가 1기압을 지나면 그 중에 0.03%가 CO2예요. 근데 그런 때문에 우리가 온실효과 뭐 이런 얘기도 많이 나오고요. 자, 문제는 물에 녹아있거나 땅 속에 존재하는 형태인데요. 물에 녹아있으면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고요. 땅 속에 들어가 있으면 탄산칼슘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니네 탄산칼슘이 어떤 암석이냐? 태저감이죠. 누구? 샤케암. CaCO3에다 산을 떨어뜨리면 무슨 기체 나와?
큰 만큼. 뭐가 있잖아. 그 석회암이 변성된 무슨 암이지? 대리암. 그치? 그것도 산을 떨어뜨리면 기포가 생긴다니까. 석회암의 주요 구성 광물이 누구지? 강에서. 그치? 걔를 또 떨어뜨리면 또 기포가 발생하고. 그런 형태로 땅속에 있다고. 알겠니? 그러니까 어떤 일이냐면 원시 지구 대기가 이산화탄소 엄청 많았다 얘들아. 걔가 확 줄게 된 계기가 뭔 줄 알아? 지구의 기온이 떨어지는 거야. 니네 CO2가 들어있는 음료수가 뭐요? 탄산음료라고 그러지? 뭐 코카콜라, 사이다 이런 것들이 탄산음료잖아. 걔 맛있게 먹으려면 어디다 보관해야 돼? 그래요? 벌벌 끓여서 먹을게요? 냉장고에 보관해야지. 딴 게 맛있어? 안 딴 게 맛있어? 안 딴 게. 그럼 압력은 높아야 되고 온도는 낮아야 돼. 그래서 대기 중에 CO2 대부분이 바다에 녹아 있어. 실제로. 알았니? 그래서 만약에 평균 기온이 상승하잖아? 니들이 내뿜는 CO2, 자동차가 내뿜는 CO2가 문제가 아니라니까. 기온이 높아지면 바닷속에 있는 CO2가 급격히 나와버려. 그게 이제 자연재해인 거야. 그렇게 나온 애들이 가만히 있겠어? 니네 세상에서 제일 알고리즘이 어려운 게 뭔지 알아? 날씨거든. 날씨에 영향을 주는 거야. 어? 캘리포니아 맨날 햇빛만 찌는 곳에 눈이 오지 않나. 알았냐? 사막에 눈이 있다. 그치? 낙타 걸어주고. 골때리는데. 여튼 그런 현상이 생긴다고. 자, 탄소 순환에서는 봐봐. 탄소의 순환은 대부분 식물과 대기 입장에서 비생물적 요인과 생물적 요인 사이에 일어나는데, 식물은 대기 중에 CO2를 받아들여서 선생님 저기 식물도 CO2 내보내잖아요. 그럼 호흡을 통해 내보내는데요, 나가다가 광합성을 위해서 낮에는 다시 끌어들여요. 밤에만 CO2가 나와요. 낮에는 CO2를 발산하는데 자기 돈을 다시 끌고 들어와요. 알았습니까? 그리고 산소를 내보내죠. 광합성을 활발하게 하니까. 대기에 영향을 주는 그걸 반작용이라고 하거든요. 영향을 주는 작용을. 그리고 나머지 생산자를 제외한 모든 것들은 CO2만 내보내죠. 그쵸? 그게 CO2가 순환하는 건데, 이 탄소가 그럼 생명체와 생명체 사이는 뭘 움직여요? 유기물을 움직인다는 거죠. 특히 식물은 태양국사 에너지를 만나서 뭘 만들어요? 탄소를 고정시키잖아. 뭘로? 포도당. 그리고 고정시킨 포도당이 1차 소비로 넘어가서 단백질로 또 전이 되죠. 바뀌고. 알겠습니까? 이렇게 질소화합물과 만나서 단백질도 합성시키고, 그러니까 지방으로도 합성시키고, 탄소가 그렇게 상위 영양대를 갖다가 호흡을 통해 CO2로 나가면서 또 사체를 통해 나오고, 그걸 분해자가 분해서 또 CO2로 내보내고, 이게 물질의 순환이에요. 아시겠어요? 자, 여러분, 물질이 순환되는 과정이 왜 계속 평형을 이루느냐? 받아들이는 양과 나가는 양이 똑같이 균형을 이루기 때문이에요. 그걸 깨트리는 게 인간의 화석연료 사용 이런 것들입니다. 이해 갔어요? 여기 탄소의 존재 형태 잘 보세요, 여러분. 그냥 이런 말을 안 할 수도 있는데, 자, 여기서 기권은 이산화탄소고 직권은 이거나 이 화석연료는 이런 탄소 화합물을 말해요. 이런 것들. 이런 게 이제 메테인 가스, 이런 게 뷰테인 가스, 프로페인 가스 참, 이런 것들. 그래서 LPG, LNG 뭐 이런 것들로 존재하는 땅 속에. 사실 LPG는 중류를 통해서 만들어내지만 그것들이 다 섞여 있는 거죠. 탄화수 화합물이 땅 속에 사체가 썩어서. 여러분 그 석유는 뭘 만들어내는 건지 알아요? 그 성캄브리아 되죠. 그때 단세포들이 한꺼번에 죽은 게 쌓여서 액화된 게 석유고요. 보통 석탄 정도면 고생된 양치류들이 있죠. 걔들이 퇴적된 게 그렇다고 얘기해요. 일반적으로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직권에 존재하는 탄소 형태고요. 생물권 속에는 3대 영양소로 존재하겠죠. 탄단지로. 그죠? 그리고 바닷물 속에는, 여기는 안 써있지만 수권에는 탄산수소 이온의 형태로 존재합니다. 이게 수권에 존재해요. 이게. 알겠죠? 탄산수 이온.
자, 온실력과 지구 전체 기온을 높이는 건데, 이거 뭐 지압하는 팀들 더 잘할 거야. 그치. 배웠잖아, 배웠잖아. 여기 3단원이 대기 뭐 그쪽 아닌가? 그죠? 지구 온난화 마찬가지겠죠? 지구 온난화도. 사실 배우다 보면요, 지구 온실력과 최대 주범이 누구라고 배워요? CO2 아니에요. 수증기입니다, 수증기. 걔가 제일 효과가 커요. 근데 수증기는 원시 지구부터 있었거든. 그래서 주범은 CO2.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아셨습니까? 평균 기온이, 여러분, 지구 평균 기온 보통이 얼마인 줄 알아요? 15도시에 16도시의 평균 기온이 북극까지 합쳐서 지금 그게 2.5 정도, 3.5 정도로 상승하고 있다는 거죠. 굉장히 위험한 형태입니다. 탄소 순환 과정 보세요. 여기서 니들한테 잘 나오는 게 뭐라고? 바로 이겁니다. 광합성 호흡, 이 두 개, 1, 3번. 잘 나와요. 이게 누구 사이에 일어나는 거죠? 대기 중에 CO2와 누구? 생산자. 그럼 여기서 이렇게 CO2가 이렇게 들어와서 1번처럼 들어오는 걸 뭐라고 한다? 작용이라고 합니다. 이런 거. 시험에 100% 나오겠죠? 작용. 그 다음에 생물적 요인이 비생물적 요인에 영향을 주는 동그라미 3번을 뭐라고 한다? 반작용이라고 부른다는 거죠. 작용과 반작용. 학교에서 반드시 나옵니다. 나머지는 뭐 부끄럽죠. 그냥 에이 뭐 이런 거구나. 알겠습니까? 자, 여러분 1번부터 볼게요.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가 누구를 통해서? 생산자 광합성을 통해서 최초로 비대에너지가 화학에너지, 포도당으로 저장되는 형태. 그때 대기 중에 CO2가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이건 기권에서 생물권. 아마 이거 권의 뭐 항모작용에서 저 통합과학 시간에도 맨날 배우고 그죠? 그러잖아요. 자, 유기물은 먹이 사슬을 따라서 유기물이 이동한다. 탄소 형태로. 그래서 그 개체에 들어가서 탄수화물 혹은 뭐 저기 단백질 혹은 지방 같은 탄소 화합물의 형태를 전하여 계속 영향되는 걸 할수록. 그러니까 이건 생물권에 영향주는 영향이다. 자, 생산자와 소비자 호흡으로 유기물이 분해돼서 이산화탄소 형태로 대기 중에 나가는 게 호흡이잖아요. 생물권이 기권 또는 바닷물 속으로 들어가면 수권. 알았지? 왜? 붕어 같은 애들도 호흡을 하거든요. 그죠? 다음. 생물의 사체나 배설물에 포함된 유기물, 분해자의 호흡으로 인해서, 이거 분해자도 생물권이거든요. 개체군의 일종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생물권이 기권. 혹은 물속에도 분해자가 있잖아요. 수권으로. 생물의 사체 중 일부 유기물은 땅속, 해저 등에 오랜 기간 퇴적돼서 화석연료로 생물권이 직권. 오케이? 그런 것들을 이겠습니다. 자, 선생님이 이겼죠? 이게 제일 중요하다고. 별 몇 개? 326,500개. 굉장히 중요하다는 얘기를 해주는 거예요, 지금. 자, 질소 순환 과정을 배우려면 먼저 공기 중에 질소가 식물이 이용할 수 있는 형태로 가야 돼요. 얘로 가야 되거든. 이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야. 이걸 무슨 이온이라고 하냐면 암모늄 이온이라고 하고, 이거를 질산이온이라고 한다. 공기 중의 질소는 삼중결합이기 때문에 78%를 공기 중에 차지한다는 이유가 있어. 잘 안 끊어져, 얘는. 번개나 맞아야 끊어질까 말까요. 알겠어? 근데 이것을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형태의 암모늄 이온으로 바꿔주는 놈이 있어. 걔가 누구냐? 바로 얘야. 이런 걸 아조토박터류라고 해요. 아조토박테리아류. 그냥 아조토박터 이렇게 얘기하거든. 얘들은 거의 콩과류 식물에 있어. 그 콩은 마사토 같은 땅에 심어도 나.
공기중의 질소를 이용하니까 암모늄 이온이 아니라. 그러니까 땅속에 양분을 갖고 하는 게 아니라 대기 중에 질소를 갖고 양분을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러니까 여기 뿌리옥 박테리아와 콩과 식물들은 공생관계예요. 공생. 군집간 상호작용에서 배웠지? 공생관계에 해당된다. 이런 형태로 되는데 암모늄 이온의 최초의 질소 화합물을 만들어낸 다음에 이온의 형태를 그 다음에 얘에 관여하는 게 얘야. 질산화작용이라고 그래. 얘를 뭐라고 한다고? 질산화작용. 얘를 이 질산화작용에 의해서 공기 중에 질소랑 관련해서 질산이온이나 아질산이온 정도로 바뀌거든. 이것도 식물이 흡수해. 그럼 얘를 다시 공기 중 질소로 바꾸는 게 탈질산화작용이야. 요 과정이 가장 메인 프레임이야. 알았어? 이거 잘 알아도 얘가 일로 가는 걸 뭐라고? 탈질산화작용이라고 얘기해. 그래서 이때 관여하는 세균이 탈질산화 세균이야. 알겠지? 자, 여기에 질산화 세균이 관여하고 뿌리옥 박테리아가 관여하고 이건 탈질산화 세균이 관여한다. 그 다음에 또 있는데 공기 중 질소가 질소 산화물의 형태로 바뀔 때가 와. 이런 건 번개에 의해서 그래. 이걸 방전이라고 하거든. 알았어? 그러니까 NO2로 바뀌는데 얘는 바로 질산이온으로 바뀔 수 있어. 이렇게 내리는 게 산성비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건 아니고 물에 들어와서 질산이온의 형태로. 그 다음에 이건 좀 참고인데 공장에서 만들어내는 과정 있지. 화학에서 배운 거. 하버법. 그지? 하버법에 의해서 비료에 의해서 들어오는 과정이 있다. 알겠지? 그래서 여기 있는 질소 고정 과정이 꼭 필요한 까닭이 있단 말이지. 이런 걸 질소 고정이라고 불러. 여기를. 이거는 뿌리옥 박테리아는 그 세균 자체의 특징 때문에 생기는 현상이고 콩가루 식물은 개를 데리고 있을 수 있다. 뿌리에 혹이 달린 것처럼 뭉툭하게 생긴 건데 콩은 그 박테리아한테 양분을 공급하고 뿌리옥 박테리아는 공기의 질소를 질산이온으로 해서 누구한테? 식물한테 영양분을 공급하는 거야. 서로. 알겠죠? 이런 걸 질소 고정이라고 부른다. 알았죠? 그 다음 요 암모늄 이온이 다시 질산이온 형태로 이게 식물이 이제 또 다른 식물류들은 또 다른 먹이를 먹겠죠. 질산이온류를 또 섭취하는 식물도 있단 말이야. 그런 애들한테 공급해주는 게 저기 질산화 세균들이고 그 다음에 이것들을 다시 탈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공유의 질소로 돌려보낸다. 물질의 순환 과정이에요. 알았죠? 물론 이렇게 있는 애들도 탈질산화 작용에서 돌아갑니다. 그 과정을 표로 보여준 것이 그 밑에 그림이에요. 보세요. 자, 질소의 순환 과정에서 여러분들은 요 과정 보이죠? 질소 고정 세균, 이걸 뿌리옥 박터 혹은 아조토 박터 이렇게 부릅니다. 이것이 질소 고정 작용이고요. 콩가루 식물들이 주로 한다. 콩입니다. 콩. 알겠지? 그래서 최초의 질소 화합물 이온인 형태, 암모늄 이온으로 만들어낸다. 근데 이것도 분해자가 얘를 만들어낼 수도 있어요. 분해자가. 분해를 하다가 이온화 작용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으로 바뀌면 이걸 식물이 직접 쓰기도 하고요.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질산이온과 아질산이온 형태로 바꾸는데 이게 뭐냐? 탈질산화 전초 과정이에요. 근데 이런 형태도 식물이 놓치지 않아요. 또 빨아들입니다. 이 형태. 알겠죠? 근데 이 형태로 오는 게 방전. 지금 말했던 번개에 의한 방전에서 이 형태로 들어올 수도 있다. 알겠습니까? 무슨 말인지? 질소 고정 과정이나 질소 순환 과정은 반드시 외우셔야 돼요. 알겠습니까? 특히 질소 고정은 시험에 잘 나옵니다. 저기서 뭐가 나온다고요? 공생이 나옵니다. 상리 공생. 알았죠? 군집간 상호작용. 자, 질소 과정을 볼게요. 대기 중에 질소가 뿌리옥 박테리아 혹은 아조토박터에 의해서 암모늄 이온 형태로 전환되는 저 과정을 질소 고정이라고 부르고요. 번개와 같은 공중 방전에서 질산이온으로 전환되는 이런 과정까지 다 질소 고정. 그러니까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이온의 형태로 바꾸는 것을 질소 고정. 자, 질산화작용. 암모늄 이온이 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아질산이나 질산이온으로 전환을 시킵니다. 요것이 탈질산화 세균에서 공유의 질소로 돌아갈 수 있는 과정이에요. 자, 질소 동화. 여러분, 동화는 뭡니까?
고분자 물질을 만들어내는 과정이잖아요. 질소 동화작용이라는 건 이런 식물이 흡수할 수 있는 이온의 형태를 가지고 식물이 흡수해서 뭘 만드는 거죠? 질소가 포함된 아미노산, 또 그것들로 인해서 DNA, 핵산. 핵산은 여러분들 DNA나 RNA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것들의 성분이 질소거든요. 단백질의 성분. 이런 것들을 합성하는 것을 질소 동화작용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질소는 3대 영양소 중에 누구? 단백질. 그 다음 우리가 보통 알고 있는 DNA, RNA 같은 핵속의 물질, 핵산. 이런 것들의 필수 성분입니다. 얘가 없으면 죽어요, 식물은. 그래서 이런 뿌리옥박테리아가 없는 식물들을 우리가 대량 생산을 할 때는 비료를 뿌리죠. 아셨어요? 그 속에 들어있습니다. 그 다음에 분해제의 작용을 보세요. 생물의 사차나 배설물 속의 질소화합물 자체를, 그러니까 이미 질소화합물이 들어있는 거죠. 그 안에는 단백질도 있을 거고, 그럼 그것들을 분해해서 다시 토양으로 돌려보내는 과정을 하는 게 분해제의 역할입니다. 그러니까 걔들을 막 공기 질소를 바꾸고 그런 과정이 아니라 이미 있는 것들을 식물이 흡수할 수 좋게끔 끊어주는 역할을 하는 게 분해제 역할이고요. 타일질산화는 다시 공기 중으로 내보내는 거예요. 타일질산화 세균에 의해서 출발이 어디야? 질산과 아질산 이온의 형태입니다. 아셨습니까? 이게 질소 고정이다. 그리고 질소 순환이고. 자,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 결론이에요.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빨간색입니다. 보여요? 일방적인 거죠. 그리고 쓸모없는 형태인 열 에너지로의 변환이 끝입니다. 근데 물질은 어떤 거 보세요? 돕니다. 탄소 순환과 질소 순환을 받듯이 물질은 반드시 돌고 돌아서 서로 공유한다. 알겠지? 그래서 자, 생태계에서 물질은 순환하지만 에너지는 순환하지 않는다. 이거 100% 나와 시험에. 별표 치고 외우세요. 이거. 그 다음에 생태계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모종의 에너지 근원, 모든 에너지의 근원, 태양 복사 에너지가 계속 공급이 되어야 되고, 그 다음에 유입되는 태양 복사는 태양 에너지에서 유입되는 양과 그 다음에 식물들이 갖고 있는 양, 동물들이 갖고 있는 양, 그 다음 밖으로 빠져나가는 양, 이것들을 모두 합치면 유입량과 배출량이 똑같다는 거예요. 알겠습니까? 그런 걸 아마 지구과학에서는 복사평형이라고 배우잖아요. 그죠? 자, 물질은 생태계 밖에서 유입되지 않으므로 물질 순환이 원활하게 이루어져야 된다. 자, 이런 표현을 보통 물리학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에너지 출입은 가능한데 물질은 그 안에서 출입 밖으로 나가지 못한다. 이런 걸 이제 보통 닫힌계라고 얘기해요. 닫힌계. 에너지와 물질 모두 출입이 안 되는 걸 고립계. 그 다음에 그것들이 모두 왔다 갔다, 에너지, 물질 모두 왔다 갔다 하는 걸 열린계. 그래서 기권, 수권, 직권, 생물권, 이런 애들은 열린계에 해당돼요. 지들끼리. 에너지도 전달될 수 있고 물질도 가니까. 근데 외권과 수권, 직권, 지구권이 있죠. 지구 시스템. 이 안은 외권과는 에너지는 왔다 갔다 하는데 물질은 이동하지 못하잖아요. 그래서 거기는 닫힌계라고 부릅니다. 아셨어요? 자, 생태계 평형으로 넘어갑니다. 여기는요, 윤리적인 사고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충분히 알 수 있습니다. 자, 실제로 생태계 평형은 우리가 뭐 개체군 내 상호작용, 그 다음에 군집 간 상호작용에서 봤듯이 먹이 사슬이 복잡하면 일단락적으로 생태계는 안정적이다. 복잡하다는 표현이 뭐냐? 만약에 여러분들 식량이 없어, 다 떨어졌어. 그럼 지금 당장 밖에 나가서 먹을 수 있는 게 뭐예요? 없어요? 뭐 열매나 이런 거 있겠죠. 맞죠? 그런 거 있습니다. 근데 겨울이 되면 뭐 풀뿌리나 뭐가 있겠죠. 여러분, 지금 여러분들 풍요속에 있는 거예요. 생태계로 따지면 먹이 사슬이 복잡한 거죠. 햄버거도 있죠. 집에 가면 이것도 있죠. 그죠? 먹을 게 참 많은 거죠. 다양한 거죠. 그러면 마음이 어때요? 표가 납니다. 편안해요. 이거 먹을 것 때문에 걱정하지 않고요. 딴 거에 대해서 다른 고민을 하게 되겠죠. 근데 먹을 것이 없거나 그러면은 일단 목숨을 부지하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여기도 생태계 평형도요, 먹이 사슬이 복잡할수록 굉장히 안정적이다라고 얘기합니다. 단순하면
전 단계가 만약에 괴멸되거나 소멸돼 버리잖아요. 그 다음 단계 다 망해요. 알았죠? 그래서 실제로 종의 다양성이 보장이 돼야 생태계는 안정됩니다. 알겠죠? 자, 생태계 평형 유지를 보세요. 여기서 보시면 누군가 하나, 다시 말해서 보자. 생산자가 영향을 주는 경우도 있고요. 인간이 이제 여러분들 못 느낄 거야. 흑점이 몇 년 주기로 나타나냐? 11년 주기로 나타난다. 알았냐? 그래서 11년 주기로 얘가 흑점수가 많았다 다시 소멸되는 시기. 그런데 흑점 숫자가 많아지면 태양활동이 활발하죠? 그럼 태양풍 영향을 많이 받아서 지구 기온변에 엄청 영향을 줘요. 그렇게 되면 뭐 대리인 현상이 생기네 어쩌네 이런 건 둘째 치고 가네. 농산물, 가뭄과 이런 것들이 자연재해가 많아서 농산물의 수확량이 떨어지게 되죠. 그러면 전 세계에서 굶어 죽는 인구가 급증을 하게 돼요. 여러분들이 굶어 죽지 않잖아요. 그럼 TV에 보면 뭐 여러분들이 보고 있는 이 순간에도 뭐 이러면서 맨날 나오잖아. 그럼 내한테 채널 딱 돌리냐. 그치? 월 10,000원으로 우리가 살 수 있고, 그죠? 부부금 나오고 뛰어다니고 소리 지르고, 그지? 그런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전 세계에서 그 먹을 것, 먹거리라고 하죠. 농수산물 이런 것들이 영향을 받는 게 옥수수예요. 실제로 옥수수. 옥수수는 여러분 모든 제품에 들어가는 거 알아요? 옥수수 자체가. 남미나 그쪽, 뭐 우크라이나 북창기대 그쪽이 작살나면 이번에 이제 우크라이나 전쟁 사태 때문에 밀값이 폭등했죠. 근데 남미 쪽이 만약에 뭐 자연재해가 몰아친다. 대부분이 그 옥수수는 거기서 생산되는데 옥수수가 수출하고 남아서 그걸로 알코올을 발효시켜서 연료를 씁니다. 걔들은. 알겠어요? 그 정도로 옥수수 최대 수확량이 그쪽에서 나오게 되는데 만약에 흑점주기가 다르면 그 수확량이 거의 3분의 2 수준 줄어요. 그러면 곡물 가격이 폭등합니다. 11년 주기로 일어나는 게 그거예요. 알겠습니까? 자, 그래서 생태계 평형 유지가 뭐냐? 생산자도 그렇게 현상이 생기면 그것에 영향을 받는 건 그 다음 단계 영양 단계들의 소비자들이에요. 알았어요? 뭐 걔들 옥수수만 수확량이 떨어졌겠냐? 다른 것들도 다 잘 자라지 못했겠지. 그럼 당연히 종의 생태계가 균이 깨진단 말이에요. 그런데도 다시 원위치로 돌아온다고. 이게 평형이에요. 평형 유지. 왜? 전 단계가 무너지면 그 다음 단계에 알아서 개체수가 줄어요. 그 다음 단계 또 줄고, 그러다 전 단계가 다시 많아지면 또 늘어나고, 이런 식으로. 알겠지? 다음, 생태계 평형이 유지되는 원리를 잘 보세요. 일시적 깨짐은 시간이 흐른 후에 복구가 된다는 얘기예요. 결론이. 알겠지? 그래서 이런 것들은요, 여러분들이 보더라도 야, 머리가 있는 친구 이거 틀리면 바보예요. 진짜. 보이죠? 먹이 사슬 관계.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잘 봐요. 얘들이 먹잇감이 밑에 생산량을 확 줄어요. 근데 그 위에 같이 늘어요. 그러다가 얘가 줄게 되면 얘도 같이 줄어요. 먹을 게 없으니까. 그 위에도 같이 감소해요. 이런 식인 거예요. 선 원인이 누구냐? 그에 따른 결과가 나타난다. 이런 얘기입니다. 인과. 됐죠? 자, 생태계 평형의 파괴는 이런 게 여러분들이 가끔 상식이 딸려 틀리는 거예요. 이건. 잘 보세요. 생태계가 파괴되는 건 이런 기후변화도 있지만, 잘 보세요. 자연재해. 알았어요? 자연재해에 의해서 일단 누가 타격을 입느냐? 뭐 이건 생산자 뭐가 아니야. 생태계 자체가 타격을 입는 거야. 물이 한번 숙취나 한다든가, 산불이 난다든가. 알겠습니까? 이런 식이면 평형이 깨질 수 있겠죠. 두 번째, 인간이 문제죠. 뭐 삭자바들이잖아. 몸에 좋다고 그러면 뭐 이런 것들. 그리고 인간들이 이쪽에 있는 것들을 저쪽으로 옮기기도 많이 해요. 아우 이뻐 키워야지 갖다가 피라냐 풀고 막 저수지. 그죠? 여러분 피라냐가 막 사람 물어뜯고 그러잖아요. 실제로 그런 배고파하고 할 때 그런 현상이 생기고요. 또 상처가 났을 때 물어뜯는다 하더라고요. 이게 되게 수줍어하는 물고기예요. 좀 낯설면 이렇게 고개를 돌리고 그러더라고요. 피라냐가 모여있을 때 이러고요. 혼자 냅두면 이러고 가물치 같은 애가 툭 치면 이러고 그러더라고. 자,
댐과 도로건설 이거 역시 생태계 파괴의 주범이죠. 수몰지역이 나타나고요. 개간, 종해, 회기록. 알겠어요? 간척사업. 우리 동네 이것 때문에 망했어. 앞바다 막는 바람에 막 바닷물이 안 들어가고 배가 선착장에 물 이런 게 다 갯벌이 없어지고 이런 것들. 종이 사라지는 거죠. 화석연료 바다사용은 여러분도 알고 있잖아. 그죠? 뭐 내후년 25년부터는 뭐 경유차는 서울 시내에 못 들어오게 하고 뭐 이런 얘기 하대. 2010년산 전까지는 뭐 어쩌고 저쩌고. 이게 평형이 다 깨질 수 있다. 서식지가 파괴되고. 자, 3번이 요즘도 많이 나와요, 시험에. 외래 생물의 무분별한 유입. 대표적인 게 뭐냐 아는 거 얘기해봐. 베스 또. 오, 누구라고? 요즘에 그 잡아서 고기로 먹네 안 먹네 막 그치? 또, 야, 저기 뉴트리아도 요즘에 누가 잡아먹대? 사기 그렇게 걔들 작살내야 돼. 황소개구리 이런 애들. 근데 되게 웃긴 게 외래종이 유입돼가지고 현재 생태계를 작살내더라도 3, 4년 후면 복구가 된다는 거야. 신기하게. 옛날에 그런 경우가 있었어. 우리나라에 그런 사례가 니네 국내에서 근래 니네 그 빨간 중국산 매미 아냐? 니네 어렸을 때 한참 많았잖아. 매미 3, 4년만 해도 빨간색 매미 종족으로 한번 쫓게 돼. 그 사실이 10여 년대에 있었어. 우리나라 원목을 수입하는 곳이 인도네시아거든. 근데 원목을 가져왔는데 원목 속에 누에꼬치가 있었던 거야. 흰색 나방. 누에꼬치. 근데 흰색 나방들이 전국에 퍼졌어, 걔가. 그래서 산이 하얘. 걔들이 닥친 대로 다 쳐먹는 거야. 소나무도 다 쳐먹고 막. 난리가 났다. 이거 어떡하냐. 방법이 없는 거야. 걔를 잡을 수 있는 방법이. 근데 3년째 들은 날 1년 만에 배추나무가 전멸했어. 인간이 죽인 게 아니야. 새들이 처음에 흰색 털 잔뜩 있는 나방도 돌아다니고 무섭잖아. 처음 보는 분들 왔다 갔다 움직이니까 저것도 먹어도 되는 건가 아닌가 이제 몰랐던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것들이 막 나무 다 죽이니까 먹을 게 없어지잖아. 에이 그래 한번 사는 인생은 아니겠지. 걔들한테 조생 처먹고 죽지 않고 먹었더니 맛있는 거야. 더군다나 흰색 나무니까 얼마나 등에 잘 뛰어. 다 처먹고 그래가지고 전멸했어. 멸종. 그럼 황소개구리도 어떠냐? 수달이나 이런 애들 처음에 안 먹었다고. 등치도 크고 막 사슴 무슨 뭐 이 정도 그냥 보니까 뭐해 널 막 이랬는데 배고프니까 물고기인 줄 알고 에이씨 잡아 뜯어먹고 황소개구리 얼마나인데? 그러고 다 먹어. 이렇게 된 거죠. 그 베스 같은 경우도요. 가물치들이 다른 가물치들. 정작 미국은 우리나라 가물치 때문에 난리예요. 걔들이 따라먹는데 근데 천적이 없대. 가물치. 야 니네 왜 가물치인 줄 알아? 걔가 밤에 나뭇가지 위에 올라가서 자. 숨쉰다니까 밖에서. 그러다가 걔들은 막 이렇게 그물을 치잖아? 물 위로 튀어나와 도망가. 뭐가 생겼냐면 뱀같이 생겼어. 물고기. 와, 그게 뭐 임산부에 좋네 어쩌는데 이만해. 그래서 걔들을 잡으면 뭐냐면 이만한 바늘에다 개구리 있지. 등짝 끼워갖고 그때 이게 막 그럼 못 만져 막 엄청 커. 여튼 여기 굉장히 저 교과서에 많이 나오는 내용이 있어요. 봐봐요. 카이바보 뭐라고요? 카이바보. 어떤 놈이 바보? 카이바보인가? 그 고원의 생태 기반을 보면 이 카이바보 고원에서 사슴을 보호한다는 용어 아래 늑대들을 삭죽여버렸어요. 늑대들이 죽으니까 사슴들이 천적이 없어지잖아. 이 사슴들이 야호! 막 무분별하게 막 새끼들 낳고 해갖고 생산자가 초토화됐네? 이것들이 나중에 먹을 게 없으니까 뭐하냐? 뿌리까지 다 키먹는 거야. 그리고 아주 완전히 생태가 초토화됐어. 황폐화되고. 뭐 나무들도 껍데기가 남아나지 않고 다 죽는 거야. 그래서 사람들이 야 이거 안 되겠다. 늑대 7마리인가 넣었대. 끝났어. 자연이 복원되고 난리 난 거야.
그래서 꼭 그렇게 상위 영양단계 이런 것들을 없애 인간이 관여할 게 아니라 그냥 냅두면 평형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러잖아 보통 늑대들 막 이렇게 다큐멘터리 찍으면 막 다른 덩치 큰 동물들이 걔를 막 공격해갖고 늑대는 그 암컷 늑대 뭐 저기랑 똑같아요. 그 하이에나처럼 하이에나는 암컷이 짱이잖아. 근데 수컷도 우두머리 늑대가 있거든. 근데 우두머리 늑대의 와이프지 말 그대로 걔가 거의 뭐 이거야. 근데 뭐 호랑이 이런 애들이 공격하잖아. 근데 우리가 다큐멘터리 찍으면서 그 사람들이 느낀 건 서로 영역을 침범하잖아. 만약에 어떤 동물을 쫓아서 그 영역을 들어가게 해서 그 동물을 잡게 되는 경우가 있잖아. 그건 정말 배고플 때야. 그럼 호랑이가 모른 척 해. 진짜로 그러더라고. 안 싸워. 이제 외지에서 멋모르고 들어오면 그건 공격을 하더라고. 여기가 내구역이다라는 걸 알려주는 거지. 지들끼리 모여서 막 우리 인간들처럼 이씨 앞발 넘어가대고 싸우고 그러는 게 아니라 걔들은 그런 게 있더라고. 먹을 게 없고 새끼가 낳거나 이래가지고 막 봄이면 쟤들이 자주 침범해. 그 인정. 근데 아무 때고 들어오면 인간만 그런 데잖아. 인간만. 싼 거를 봐. 뭐 총 좋은 거 생기면 발 쓰고 나 발 들어왔는데 얻어올래. 에이 따다다 뭐 이런 거지 거의 자랑하려고. 근데 실제로 여기 지금 이 관계도 마찬가지야. 봐라. 늑대 사냥을 허가해서 인간이 늑대의 숫자를 확 줄여버려. 그랬더니 사슴이 확 늘어. 자 이걸 보고 뭐 하느냐. 인간이 관여해서 이렇게 빨간색의 사슴기차 수가 늘어나고 파란색의 늑대기차 줄었지. 둘은 무슨 관계였다는 거야? 피식과 포식 관계. 이걸 중요시다. 알았어? 그러니까 포식자는 피식자 개체수에 따라서 같이 늘어나야 되는 거거든? 근데 포식자가 사라져버리니까 피식자가 난리가 난 거야. 우와. 그래서 생태계가 파괴되더라. 이런 걸 보여주는 거야. 대표적으로. 알겠냐? 자, 생태계에서 에너지 흐름과 물질 순환에 대한 설명이야. 생태계 내에서 에너지는 순환하지만 여기 헛소리 하고 있죠 지금. 이거 조심하시라고. X. 근원은 태양의 열에너지다. 맞아 틀려? X. 이거 비대에너지야. 속았지롱. 그치? 다음. 생물과 생물 사이에서는 먹이 사슬을 통해서 물질과 에너지가 이동하는 건 맞죠. 다음. 일반적으로 하위 영양 단계에서 상위 영양 단계로 갈수록 에너지량은 감소합니다. 개체수는 주는 거 맞죠? 근데 뭐가 증가한다고? 효율이 는다고. 효율이. 아셨죠? 이거 뭘까요? 5단원은 사이코패스 출제자와 그걸 니들이 필터링 할 수 있는 이 멘탈이 중요해. 말 갖고 장난하면 춤춰. 알았냐? 자, 어떤 생태계에서 영양단계의 에너지 양이에요. 1차 소비자 에너지 효율 그냥 적어요. 280분의 35 곱하기 100. 이게 끝이에요. 계산하지 마시고. 하셨습니까? 전 단계 에너지랑 반에 현 단계 에너지랑 곱하기 100. 자, 식물 군집입니다. 여러 개체 종이 있겠죠. 생산과 소비에 대한 설명입니다. 식물체에 저장하는 유기물의 양. 저장이 된답니다. 뭡니까? 저장이 되는 거. 식물체에 저장이 되는 거. 총생산량이잖아요. 그죠? 사실은 저장이라는 표현을 뭐랄까? 총생산량? 순생산량이라는 게 더 낫겠다. 이거보다 더 확실한 게 3번에 있네. 그지? 식물이 광합성을 통해서 생산하는 게 총생산량이라면 식물체에 저장하는 유기물의 양은 순생산량이고 남아있는 건 생장량이겠죠. 알겠습니까? 다음. 대기 중에 이산화탄소는 생산자의 호흡에 광합성에 의해 그죠? 유기물로 합성된다. 광합성에 의해서. 그래서 빛에너지가 화학에너지의 최초의 전환이죠. 유기물에 포함된 탄소는 생산자 소비자의 무엇에 의해서 대기를 방출한다? 호흡이고 이게 열에너지 쓸모없는 에너지가 되죠. 화석 연료의 탄소는 무엇에 의해서? 이산화탄소에 의해서 연소 생성물. 맞죠? 자, 그림은 생태계에서 질소순환 과정입니다. 우리는 가와 같은 과정 뭐라고 부른다? 미안해요. 다와 같은 과정과 라와 같은 과정을 모두 질소 고정이라고 부릅니다. 아셨어요? 특히 다는 뿌리옥 박테리아와 관여를 하고요. 그러면 가를 뭐라고 할까요? 방전이라고 하죠. 방전, 번개에 의한.
나를 뭐라 부르고요? 탈질산화 과정이라고 부르죠. 탈질산화 과정. 그래서 질소고정은 어디에 해당된다? 다라 정도 되겠네요. 그 다음에 질산화작용은 어디에 해당된다? 라. 그렇다면 질소고정은 다만 잡아줘야 돼요. 원래 여기 같이 표현하는데 질소고정을 여기로 표현하는 게 되게 많거든요. 프리오박테리아에 의한. 그래서 이건 다, 이건 라, 이건 나가 정답입니다. 가는 방전이에요. 가는 뭐였어? 번개에 의한 방전. 자, 6번. 일시적 증가에서 평이 깨졌다가 회복되는 과정입니다. 순서대로. 자, 먼저 처음에 1차 소비 개체 일시적으로 증가하면 나가 출발이잖아요. 일시적 증가. 그럼 어떻게 됩니까? 얘가 증가하면 얘가 감소하죠, 밑에. 그 위에는 증가하죠, 먹잇감이 되니까. 라. 얘가 감소하면 얘도 같이 감소하겠죠. 다, 마지막에 다. 이렇게. 아셨죠? 나, 라, 다, 가. 이런 식으로 순서가 정해집니다. 오케이? 자, 문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안정된 생태계에서 영양작에 따라 이동하는 에너지양입니다. 먹이 사슬의 상위로 갈수록 에너지양은 감소합니다. 이거 맞아요. 다음, 낙엽이나 사체, 배설물속 화학 에너지는 분해자에 의해서 열에너지 전환이 가능하죠. 맞습니다. 가나가 전달받은 에너지의 총량, 여러분, 가나의 에너지 총량, 가는 얼마를 전달받았냐? 2. 나는 0.1을 받았어요. 맞았죠? 자, 그랬을 때 분해자가 이용할 수 있는 에너지 총량보다 많아요? 여러분, 분해자가 받을 수 있는 게 총 얼마요? 11.1이에요. 맞죠? 그럼 얘보다 훨씬 많잖아요. 분해자가 더 많아요. 왜? 틀렸죠? 그쵸? 가나의 에너지를 가부터 구해봐요. 몇 분의 몇? 이거 뭡니까? 25분이요. 25를 받았으니까 25분의 얘 건 뭐예요? 2잖아요. 25분의 2. 제가 뭐라고 했어요? 총 광합성량이 25인데 피식량이 2잖아요. 얘는 25분의 2인 거예요. 맞죠? 그 다음 얘는 나는 뭐라고 해야 돼? 2분의 0.2요. 25분의 2 곱하기 100. 나는 2분의 0.2 곱하기 100이 됩니다. 이해 갔어요? 효율상. 자, 어떤 식물 분집의 물질 생산량 A가 바로 총 생산량일 거고 B가 순 생산량입니다. 그럼 C는 누구다? 호흡량. 됐죠? 그럼 여러분 일단 1차 소비자의 에너지 효율을 어떻게 구할래요? A분의 맞죠? 요거 P입니다. 이해 갔어요? A분의 P입니다. A는 식물의 광합성을 통해 생산된 유기물의 총량. 이게 정답이네요? 그죠? 자, B는 식물의 호흡에 소비되는, 이건 C 얘기죠. C는 이거는 B 얘기죠. 바뀌었네, 2, 3번이. 저 성이 초기 단계에 있는 식물 분집은 피식, 고사랑, 낙엽용이 맞아. 이거 마지막 단계, 마지막 단계. 알겠습니까? 후기 단계. 초기 단계는요, 뭐 순생산량이나 이런 것들 막 급격히 증가할 수 있으면 개체수도 적고요. 낙엽량도 적어요. 그리고 낙엽량이 없죠, 거의. 천이 초기 단계면 지율이나 선태류가 주류일 텐데. 극상에 도달한 원시름은 비가 많다. 여러분, 극상에는 어떻게 했죠? 이렇게 숙었죠. 숙었죠. 기억나요? 그래프? 끝에가 숙었잖아. 이해 갔어요? 그러니까 중기 때가 가장 활발해요. 중기 때. 초원이나 관목림 아니면 양수림, 이때. 자, 그림은 생태계에서 탄소 순환 과정이에요. 그냥 보고 읽을게요. 식물 A는 생산자, 왜 그럴까요? 주고받고 있잖아요. 가는 뭐 하기 위해서? 이게 작용이라 불러요. 광합성하기 위해서 CO2를 받겠죠. 나는요, O2를 내놓거나 탄소 순환 과정이니까 이건 CO2가 될 거예요. 호흡. 알았죠? 여러분, 호흡은 낮에요, 밤에요? 그렇죠. 하루 종일합니다. 호흡. 알았어요? A는 생산자, B는 생물 B 보세요. 소비자, 청춘하고 있잖아요. 그럼 요 다는 뭐예요? 호흡량. 맞죠? C는 여기 분해자 누굴 것 같아요? 생물 C. 분해자. 사체 배설물이 들어가는 누구? D 정도가 분해자가 될 겁니다. 이해 갔어요? 얘는 그러니까 뭐예요? 생산자, 1차 소비자, 그럼 얘는 몇 차? 2차 정도 되겠죠. 이런 것들이 뭐예요?
죽는 거죠 뭐. 고사량이라고 이런 것들 이해갑니까? 자, 생물 D에는 세균과 곰팡이가 있다. 맞죠? 얘들이 분해자의 역할을 하니까. 다음, 가과정을 통해 유기물이 합성된다. 동화, 광합성입니다. 나와 다 과정 무조건 호흡이 있고요. 라 과정이 보여요? 이거 뭐예요? 석탄, 석유, 화석연을 많이 쓰면 온실효과 나올 수 있잖아. 그렇죠? 1번이 틀렸어. 오케이? 여기 D까지 풀어오세요. 알겠습니까? 그리고 쌤이 나눠준 프린트 그거에 대한 거 문제 질문을 제가 다음 시간에 받을게요. 그리고 질문 받고 비분리 쪽 문제 쓱